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여자와 인연이 없는 남자 사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남자와 인연 없는 여자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제 관이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관이나 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 여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따지면은 남자하고 인연 없는 여자라고 해서 여자에게만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커플 관계들을 살펴보면은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부가 서로 이별하고 하는 그런 게 꼭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주만 가지고 무조건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인연 없는 여자 사주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양일간인 경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즘 같으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그 사회생활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자는 음기운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조신하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현대화는 도저히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의 반 정도가 양일간입니다. 그럼 양인 반 여자 정도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와 연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거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오히려 양일간 경우를 갖다가 높이 쳐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찬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거죠. 무관사주입니다. 한마디로 여자 입장에서 관이 남자가 되는데 관이 없는 사주 이런 뜻이니까 남자하고 인연 없는 사주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관경관입니다. 관을 상하는 것이 관을 봤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뜻은 바로 이건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고 이건 남편인데 결혼도 어렵지만은 자식을 낳게 되면 남편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옛날에 잘 모르니까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이렇게 막 백일기도 같은 걸 해서 자식을 얻고 또 내지는 자식이 뱃속에 있는 중에 남편을 잃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됐죠. 사실은 몰라서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경관은 덕자별부상으로도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덕자 자식을 얻으면 별부 사내부자 사내와 이별한다. 그래서 자식을 얻고 남자와 이별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관사주보다는 오히려 상관경관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경관의 위험성은 직업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지만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 그래서 명예나 채통을 자주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경우 그래서 남들의 입에 자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은 이혼의 요소를 좀 더 당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살혼잡이죠. 관은 남편인데 남편에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그래서 관살혼잡된 경우도 남자와 인연이 없다. 그거보다는 이 사주는 오히려 남자와 복잡하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기가 어려운 사주. 그래서 좀 복잡한 관계. 여기다가 운이 재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조금 여자가 주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관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와 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단히 좋지 못하죠. 특히 관살 혼잡이 된 사주가 운에서 재를 만나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관살이 파극이 됐다라는 것은 남자 자리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지가 배우자궁인데
일지가 이렇게 축 맞아서 일지가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상관이나 식신인 경우인데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자 인연이 없다 또 내지는 남자 복이 없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용신이 제인 경우라면은 상관이나 식신을 깐 여자라면은 오히려 남편 덕이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만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왕한데 재나 인성이 없는 경우, 한마디로 식상이 왕한 중이라면 재가 있으면 재생관에서 남자가 살아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식상이 왕한데 인이 있으면 뭔가 제어하기 때문에 관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재나 인이 없는 경우 식상만 왕하게 되면은 거의 이 관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남자하고 인연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남자와 인연이 없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정관인데 식상으로 흐르는 경우, 이 경우도 당연히 남자와 인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만 왕하고 관살은 없고 남자 인연은 없고 운에서도 남자를 못 만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이 급제나 식신에 의해서, 정관이 간혹씩 비견이나 급제에 의해서 이렇게 관이 합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급제나 비견에 의해서 합거가 됐다라고 하면은 라이벌에게 내 남자를 넘겨야 되는 경우, 또 내지는 이렇게 그 정관이 하나 있는데 비견과 이렇게 같이 비견, 다른 비견하고 합치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남자를 놓고서 여인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지냐 그러면 본부인이 거의 한 90% 이상 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로 일정의 재물을 주고는 물러나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식신에 합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정관을 못 쓰게 되는데 이 경우도 덕자별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음으로 해서 자식과 남편을 같이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인데 식상이 왕하죠. 당연하게 이거는 남자하고 인연이 없죠. 그 다음에 상관을 쓰는 사주가 비겁으로 흐르게 되면은 아예 남자 자체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인기는 되게 많죠. 그래서 짝이 될 수 없는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가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무력한데, 한마디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데 대운이 관살로 흐르는 경우, 이런 경우라 그러면 뿌리가 없는데 관살로 흐르는 경우, 특히 여기서 인성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약하여 그래서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 본명 천간이 식상이나 비겁과 식상으로 된 경우도 있고 비견과 식상으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 식상의 기가 이렇게 맺혀 있기 때문에 남자를 아주 못쓰게 만드는 그런 팔자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남자와 인연이 없는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와 인연 없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부적격한 배우자상 중에 여자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뜻도 됩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다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꽝 잡는 것이 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가졌다고는 하지만은 궁합을 봤을 때 묘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모두 해결해주는 그런 상대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도 회로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무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실전에서 이렇게 결혼 못한 여자들 사주는 어떻게 된 사주들인지, 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한 경우는 어떤 사주를 가졌는지, 이런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자인 경우에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을 하는데
이별이다, 사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여자인 사주의 문제도 있지만은 남자가 운이 좋지 못하고 남자 사주가 조금 쇠한 경우, 그런 경우 사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별과 이별은 대단히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100%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인연 없는 여자라고 해서 결혼 못한다, 해로 못한다, 이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별이다, 사별이다, 이걸 100% 단정 짓는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잠깐 볼게요. 이런 경우는 남자하고 인연 얻기가 참 딱 맞겠죠. 한번 보십시오. 자, 금수식 신격입니다. 그런데 일지가 상관이죠. 그래서 남자 덕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주를 다 살려나는 글자는 바로 묘목입니다. 해묘미 목국을 하는, 그래서 이 묘목이 이 사주를 다 살려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덕은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은 시시자식궁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연은 없으나 재물은 많을 수가 있는 사주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비견하고 이렇게 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얻기도 어렵지만은 두 번째, 남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뺏기는데 또 문제가 정관이 있기는 하지만 뿌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남자와 연이 없는 사주인데, 특히 이렇게 20대 중반, 30대, 40대 중반 오기 전까지 이 50대가 들어오더라도 그죠? 병신화반은 병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남자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방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단점, 식신은 못 쓰게 됩니다만 해묘미하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다. 자기 뜻대로 가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때부터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모두 다 갖춘다. 두 번째, 남자도 이때 해결할 수도 있다. 해묘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남자가 총각보다는 한번 뭐 재혼이나 뭐 사문 정도 갔다 온 남자 정도와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남자가 있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이 사주는 무관팔자입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사주팔자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인이 떠서 식신을 만나서 합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관만 동그라니 천간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오는 족족 그냥 이렇게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병화는 이 미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로 흐르니까 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목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죠? 병화가 이렇게 힘을 쓰고요. 묘목으로 흘러도 해묘미 목국을 하더라도 병화를 생조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참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50이 넘어서 겨우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방의 흐름이 식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에 아주 적합한 팔자더라. 그래서 변인, 인을 식상으로 써먹는 팔자,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을 써먹기는 하는데 관운을 만나지 못했으니 정확한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조금 하다가 이제 나머지는 그냥 쉬고 있는 그런 상태, 오래도록 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한번 보죠. 이 경우는 배우자 궁이 깨져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존살 합관입니다. 관은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배우자 궁이 깨져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배우자 궁 자체를 하나 이렇게 깨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남자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이건 본 남편이죠.
본 남편은 라이벌에게 넘겨주고, 두 번째, 그래서 존살 합관이거든요. 남자는 하나 떼넘겨주고 다음 남자와 사는 팔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재혼해서 잘 사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칠살객이니까 쟤를 만나지 않으면 좋은데 이렇게 방신하고 그러니까 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운은 좋은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한 배우자와 살기 어려운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배우자 궁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마저도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40대 중반까지 남자를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한번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아마 전국에 한 200명 정도는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 남편을 라이벌에게 넘겨주고 재혼해서 그냥 잘 살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일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경우도 남자 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격인데 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술토가 들어올 정도에는 결혼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배우자 국을 때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를 놓친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겁으로 들어오니까 상관이 계속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얻기가 참 어렵게 된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상관이 이렇게 국을 짜고 있고 또 상관은 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 폐인하고 있는데 물론 재도 좋습니다만 재를 때리더라도 인은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재주를 가르치며 사는 그런 팔자가 됐습니다. 특히 그나마 좋았을 때가 임술대원 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절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참 불안하겠죠. 그죠? 남자가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지낼란가 의문스럽습니다. 50 이전에 이렇게 사단이 날 수가 있죠. 신자진 수국을 때리면 역세 이게 가버리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 경우는 삽이라는 경우입니다. 삽이라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별과 사별을 100%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남편의 사주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신격입니다. 식신이 떴습니다. 그런데 인이 뜨면 패가 되겠죠. 그런데 비겁이 바로 상신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덕이 있는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살아있는 사주인데 식신이 아주 이렇게 왕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왕하고 관, 무관. 그래서 남자와 인연은 없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식신이 재를 만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식신 생지하게 되면은 돈은 잘 벌고 잘 나가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삽일하게 된 때가 정인연도니까 그죠? 2007년이죠. 2007년이 정인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이 12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이로 한 사람이면 50세인데 12년 전이면 41세죠. 임자대원 중입니다. 그래서 순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중인데 요것은 천간에 임수가 뜬 것은 용신이 떴습니다만 정인판파니까 용신이 합거됩니다. 그런데 그 날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기운들이 와서 목기운을 어쨌든 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수다목부하는, 그래서 그 날 자체가 조금 그렇더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바다를 이루는 중에 목기운인 남편 자리가 뜨더라 이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만 가지고 이때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였다. 이거는 아무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면은 그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남자 인연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주인데 심장마비다 이런 정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 혼자 살기에 적합한 사주입니다. 한번 볼까요? 월지는 제격입니다만 용신이 식신도 뜨고 살도 떴거든요. 식신이 제살에서 이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배우자궁을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배우자궁을 때리고 있는 사람이 또 식신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상관운을 만났습니다. 대운방도 난방이죠. 그래서 내 자리를 잃어버린다 이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자가 상관운에 대패가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남자와 이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술충이 되게 되면요. 그죠?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고 했죠. 진술충파 충에서 깨지면은 상배 배우자와 서로 그렇죠? 서로 상자 배우자 배 상배 고독. 그래서 배우자와 고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 진술충파가 된 것을 가장 좋지 않게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라면 거의 여측 없이 거의 변함없이 진술충 이렇게 일시지가 이렇게 충한 분들은 배우자와 해로를 못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상관운이 오니까 남자가 맥을 못 쓰죠. 한마디로 이런 사주 자기는 기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한마디로 맥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이런 경우입니다. 토다 금매죠. 그래서 요 궁은요. 부모와 연이 없다. 두 번째 상징하는 것은 재죠. 그래서 부모와 연관이 없으며 재도 연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는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님이 편제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요. 또 여자 입장입니다. 조금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식상이 발달이 되고 있고, 그죠? 잠의 원진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고 늦은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외국에서 이렇게 낚시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사별하게 된 경우입니다. 언제가 가장 안 좋은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죠. 식신은 관운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 이유는 식신이 가장 우리가 보면은 존귀한 정관을 이렇게 합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도 됩니다. 용신이 또 하나는 이렇게 식신이 되면은 이렇게 편인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이렇게 병화 또 내지 경금과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막아주지만요. 이렇게 2006년 같은 병화가 뜨게 되면 이 둘 다 맥을 못 쓰죠. 그러면은 위쪽은 지금 날라와서 이걸 때려버리고 지지는 식신이 이렇게 관을 잡는 중에 상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상관의 급제입니다. 재물도 잃고 남편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반형이 엮이는 그 시기. 그래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이 사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신은 관운에 폐가 납니다. 상관, 경관하는 것도 폐가 나지만 역시 식신도 폐가 난다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보자마자 우리가 앞쪽에서 연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비겁이 있으면서 기가 이렇게 여자의 사주의 기가 상관에 맺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자가 또 식상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는 남자하고 인연 없는 팔자 중에 하나입니다. 진유합도 되고 묘술합도 되고 이렇게 따로 합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연, 월, 일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우선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선이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요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따지면은 살을 쓰는 사주가 급제가 합살인 사주니까 격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날은 지기도 구할 수가 있는 사주고 또다시 급제가 떠서 이렇게 날라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의외로 공직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급제. 그래서 살을 급제가 합살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기가 천간에 이렇게 상간에 맺혀 있는데 재운이 왔죠.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은 대단히 좋은 시기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 자체는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떠 있으니
한마디로 상관 때문에 관이 못 들어오는 사주, 들어오더라도 나가 떨어지는 사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인연 없는 팔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합니다. 좀 어린 나이인데 25해에 결혼하고 그 해에 아들 낳고는 바로 자식을 낳고는 바로 이혼을 하게 된, 그래서 본인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경우는요, 사실은 보면은 합관, 그죠? 해묘미, 합관 유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한 남자와 살기가 어려운 팔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남편인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남자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래서 본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 2번 정도 만날 수도 있는 팔자다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정관을 쓰는 사주가 어쨌든 월지가 정관인데 상관과 급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상관급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있고 급제, 재물도 있고 하는 그러한 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에 40의 나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물을 잃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투다가 결국은 남자와 이혼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총각 사주를 한 몇 개 정도, 한 2개 정도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하고 인연 없는 여자,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결혼하기에 조금 부적합한 여자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식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집신도 정말 짝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주와 또 잘 어울리는 또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해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도 마지막에 한번 더 밝히면서 오늘 시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